1천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 밤잠 설치는 분들께 희망이 될 소식입니다. 정부가 벼랑 끝에 선 분들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 채무 탕감부터 재기 지원까지 과연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기회를 잡으세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해당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위기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 고금리,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시작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많은 분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106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액수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대출의 상당수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24%로 지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많은 분들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한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 제기해서 끝낼 수는 없겠죠.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그 대책들은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대책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활기 넘치던 골목 상권은 이제 텅 빈 점포들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자영업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꿈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심심찮게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초반의 김민준 씨는 지난 15년간 성실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성실함과 좋은 맛으로 단골 손님도 많아 한때는 꽤나 잘 나가던 가게였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치솟는 식자재 값과 인건비, 그리고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까지 급등하면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텼지만 이제는 지원금도 끊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매달 나가는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고 급기야는 고금리 사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민준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통계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무려 106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금액은 2017년 말 500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운영 자금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의 상당수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 자영업자는 주로 소득이 낮거나 다중 채무에 시달리는 등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분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24%에 달해 지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신호탄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의 실패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시작조차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다음 파트에서 소개해 드릴 정부의 특별 대책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탕감입니다. 정부는 무려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빚 16조 4천억 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장기 소액 연체자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하고 사회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박선영 씨는 10여 년 전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당시 남은 빚이 채 500만 원도 안 됐지만 그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연체를 이어왔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 때문에 박선영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휴대폰 할부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빚 탕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인 셈이죠. 다음으로 저소득층 연체 차주를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입니다.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연체 차주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활동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부담 경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19만 명의 성실 상환자들에게 분할 상환, 이자 지원,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빚을 성실히 갚아온 김철수 씨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매달 나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폐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 시설물 처분 비용 등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은지 씨는 카페를 운영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폐업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은 바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책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채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주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입니다. 여기서 개인 무담보 채권이란 주택이나 토지 같은 담보 없이 빌린 빚,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조건은 이미 이 채무가 오랫동안 갚아지지 못하고 채권자의 손을 여러 번 거쳐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일괄 매입 후 소각입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해당 채무를 모두 사들인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빚을 아예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채무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재기 지원책입니다. 두 번째는 상환 부담 경감입니다. 채무를 완전히 소각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액 탕감의 경우입니다. 이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최영희 할머니는 7년 전 자녀의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월세방에 살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영희 할머니의 채무는 전액 탕감되어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조건은 일부 재산은 있으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장인 박민수 씨는 사업 실패 후 남은 빚 때문에 몇 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록 소형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빚을 갚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박민수 씨는 빚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할해서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위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설립될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통해 조달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4천억 원을 투입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빚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사회 전체가 나서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채무 조정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빚은 개인의 삶을 옥죄는 가장 무서운 사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은 사회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돕는 것은 비단 채무자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장기 연체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년간 쌓인 빚과 연체 기록은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는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급여를 압류당할까봐 불안에 떨며 숨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이정우 씨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7년 넘게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신용불량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일 빚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은 이들에게 족쇄를 풀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사금융 노출 방지라는 범죄 예방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많은 채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은 살인적인 이자와 협박, 폭력 등을 수반하며 채무자들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안과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조정은 궁극적으로 소득, 고용, 자산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채무자들은 다시 일할 의욕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박지영 씨는 작은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함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키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 및 심리 안정을 통한 사회적 안정 도모입니다. 장기 연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통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도덕적 해이 우려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같은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단골 우려가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탕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며 정부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혁승 이사장은 채무 불이행자의 삶이 고통스러워 악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 취업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누가 자의로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삶의 고통은 빚 탕감이라는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채무 탕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는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득, 자산, 부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탕감을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전액 탕감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은 사실상 개인 파산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이는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만 최후의 수단으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개인 재산이 전혀 없고 월 소득마저 최저 생계비 수준인 경우에만 탕감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탕감을 최소화하고 정말 절박한 이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주식 투자, 유흥업 등 부적절한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리 씨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거나 과도한 유흥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경우 이러한 채무는 정부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투기나 낭비성 지출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아주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채무 발생의 경위와 사용처를 면밀히 따져서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부터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그리고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세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여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심사 기준, 필요한 서류 등이 3분기 내에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니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관련 정보가 나올 때마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